네, 자, 기업의 흥망성쇠, 기업의 생존을 이끄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이끄는 사람의 이야기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시고 기업 생생 스토리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아주 어릴 때 야구를 좀 좋아했었고요. 네. 그때는 뭐 서울에 있는 어린이들 대부분이 오비 뭐 이렇게 좋아했었으니까. 근데 그 뒤로는 기억이 없는데 얼마 전에 제 또래 아저씨 아줌마들이 펑펑 울더라고요. 왜 울었냐 했더니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29년 만에 그렇죠.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LG 그룹도 뭐 지금 구광무 회장도 이 야구단에 굉장히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94년에 우승하고 이제 우승했으니까 29년 만인데 네네. 이 다른 그 대기업 오너 일가와 달리 LG 그룹 오너 일가들이 유독 야구와 인연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선 이제 구광무 회장의 친부죠. 네네. 예, 이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네. 원래 야구 선수였다가 아, 야구 선수 포기한 분이죠. 네. 그래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4개월 정도 KBO 네. 총재를 하셨죠. 네네. 근데 재밌게도 네. 구본능 회장이 KBO 총재를 할 때 가장 큰 업적이 네. KT라는 구단을 만든 거였거든요. 아, 네. 그 구단과 결승전에 결승전 붙어서 올라갔어요. 그게 아이러니했고 야. 그리고 구본준 저 LX 그룹 회장도 네네. 원래 경남 중고등학교 때 야구 선수였죠. 경남고가 야구 명문이죠. 예, 네. 그래서 또 유독 야구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 LG의 그 구단주가 1대가 구본무 회장, 네. 2대 구단주가 구본준 네. 현재 이번에 구광무 회장이 3대 회장인데 네. 또 재밌게도 야구하고 기업의 흥망성쇠가 아주 유사해요. 이런 점도 있군요. 예, 그러니까 야구 이게 보통 뭐 기라 그러나요? 보통 이 코리안 시리즈 우승한 기업이 또 유독 실적이 더 좋습니다. 보면. 네. 예, 그런 것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LG의 우승은 굉장히 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감회가 새롭다. 네. 감동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와, 저는 그 얘기도 궁금했는데요. 갑자기 롤렉스 시계가 얘기가 나와서 무슨 야구 얘기하다 갑자기 명품 시계 얘기를 하지 이랬는데 이것도 사연이 29년 묵은 시계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늘 오키나와에 전지훈련을 가는데 네네.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이 야구에 굉장히 애착이 많아서 네. 항상 그 오키나와 전지훈련장에 늘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주훈련까지 갔어요. 오너가. 94년도에 우승을 했잖아요. 네네. 그 우승을 하고 그해 겨울에 오키나와 이제 출장을 훈련을 가서 격리하려고 갔는데 네네. 그때 일본에서 받은 롤렉스 시계 그리고 네. 받은 술 네. 이걸 가지고 내년에 우승하면 내년에 우승하면 네, MVP에게 이걸 주겠다고 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29년 만에 지킨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지하는 팀이 없는 팬이긴 한데 네. LG 팬 입장에서 정말 이거 감격적이죠. 우승 못했으면 정말 역적 소리 들을 만한 예. 그렇습니다. 감격할 만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기업이 아끼지 않고 또 국민이 사랑하는 스포츠 야구에 지원을 했고 그 스토리 안에도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보면 이제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잘 어우러져 있고 팬들과 구단주와 선수들 네. 다 굉장히 인화 단결돼 있는데 LG의 상징이 인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일 중요한 재판도 있고요. LG 그룹이 아니 그 LG와 GS 분리할 때도 그렇고 들어보면 이렇게 평화롭냐 싶을 정도였는데 그렇죠. 지금 그룹 내부의 재산 문제를 두고서 아주 첨예합니다. 네, 상속 분쟁이 붙었죠. 네. 구본무 회장이 2018년 5월 20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네. 예, 그 뒤로 꽤 시간이 흘렀는데 네. 다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올 2월 달에 이제 상속 분쟁. 이게 네. 이제 기념권 분쟁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구광무 회장이 유산. 네. 네. 구본무 회장의 유산 11% 이상의 지분을 네네. 구광무 회장이 대부분을 가져가고 딸인 구영경 씨와 네. 거연수 씨가 한 2.5% 정도를 합쳐서 2.5% 네. 정도를 가져갔는데 이거를 재조정하자. 네. 그러니까 상속을 재조정하자는 지금 소송이 걸려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4년 만에 다시 이거 제대로 분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새 모녀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최모녀가 주장한 건 이겁니다. 이게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이 세부는 유언은 그러니까 소를 보면 유언이 있었던 것을 기망하고 쏘가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유언이 그런 줄 알고 우리가 합의서 썼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군요. 그래서 이 합의서는 무효다. 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 지난달 5일에 1차 변론 기일 재판이 네. 열렸거든요. 그때 누가 참여했냐면 정인으로 네. 현재 주 LG의 CFO를 맡고 있는 하범종 사장이 네네. 그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해서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은 것 같아요. 이분은 재무담당 총괄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재무담당 어떤 총괄이고 증거를 말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본무 회장이 병석에 있을 때 2018년 당시에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를 네. 메모를 해서 네네. 그러니까 선대회장이 이런 내 유사한 업무 짓을 할 지시처럼. 것이다 네네네. 해서 그거를 타이핑을 해서 메모를 한 것을 다음 날 아침에 사인을 받고 그 유지를 기반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라고 증언을 했고 아이고. 그리고 그 합의서를 김영식 여사와 그 나머지 분들이 합의서 네. 사인을 한 것을 들고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 합의서가 있으면 합의서가 유언보다 선행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선행하기 때문에 아마 결정적 증거를 내밀어서 그 당시에 참여했던 많은 그 관계자분들이 그 증거물을 보고 왜 분쟁을 일으킨 거지라고 아직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이번에 내일 열리는 2차 변론이 네네. 뭐냐면 그 증거를 처음 본 거예요. 이 네.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덜 돼 있다. 네. 그러니까 다음 기일에 우리 이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5일 2차 변론이 잡힌 거거든요. 내일 2차 변론이 굉장히 그러면 또 쟁점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김영식 여사와 나머지 두 딸님 구현경 네네. 씨와 구현서 씨가 새로운 증거라 새로운 걸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분쟁은 조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선대 구본무 회장의 사실상의 유언의 의지도 근거가 있고 네. 또 그 합의서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속았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결론이 바뀌긴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 예전에 처음 LG 이 그룹 얘기할 때 저희가 그 김영식 여사의 그 그림 민화. 마주왕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재벌집 막내 아들의 안주인 소재로 모태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그림과 구도를 좀 보시면 이해를 할 거예요. 거기도 이제 딸이 등장하고 네. 백화점을 경영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재산 분할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경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있어서의 변화로까지는 번질 수 있는 불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 상속을 정식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유류분 청구가 되고 네네. 원래 되면 1.5 대 1대 1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구 본무 회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당시에 주엘 주식이 11.28%였거든요. 네. 이 가운데 구광무 회장이 8.76%를 가져갔고 네. 그리고 두 동생인 구현경 씨와 구현서 씨가 2.01% 0.51%를 가져갔는데 네네. 김영식 여사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네네. 만약에 이번 그 소송에서 이긴다면 네네. 이게 이제 1.5를 김영식 여사가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1대 1대 1을 각 나머지 세 자녀들이 가져가는 가져가게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경영권에도 심각해지죠. 변화가. 네. 왜냐하면 현재 지분은 구광무 회장이 15.95%를 가지고 있어 1대 주주로서 막강한 군단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안정된 균형권을 갖고 네네. 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바뀐다면 세 분 그러니까 김영식 여사가 현재 4.2%인데 네. 7.96% 올라가고 네. 구현경 씨가 3.42% 올라가고 네. 구현수 씨도 2.7% 올라가서 세 모녀가 14.1%로 소위 대주주가 됩니다. 네. 나머지 가족이 27%를 들고 있지만 14%라는 지분은 굉장한 지분이죠. 그러니까요. 물론 그럴 리는 굉장히 낮은 확률은 낮지만 지금 일단 1차 변론기인에서 드러난 걸로만 보면 좀 바뀌기 낮지만 어려운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본인들은 경영권 분쟁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네. 상속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소송을 걸었다고 말을 하지만 네.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다면 경영권 분쟁으로 만약에 제3자가 등장을 해서 뭔가 네. 뭐 입김을 제시하고 한다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사실은 이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 앞서도 친부 이러니까 갑자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무슨 소리야 성도 같은데 이럴 텐데 이제 장자 아들 승계의 어떤 기업 뭐랄까요 승계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형님의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형님의 아들 그러니까 동생의 아들이죠. 동생의 아들 예, 예. 동생의 아들을 이제 양자로 입증한 구본무 거죠. 회장이 양자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본무 회장이 원래는 아들 하나 딸 둘이었습니다.
네. 74년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아들이 2004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네. 아픈 게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LG그룹은 원래 전통적으로 구무회장도 그랬고 구자경 회장도 그랬고 집안에 모여서 어떤 그 지분 자체가 개인의 지분이라기보다는 네. 대표되는 사람의 지분으로 해서 집안의 지분으로 가문의 지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네. 특징인데 그러니까 장자승계가 그렇죠.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김행진 여사가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새로 아들을 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때 태어난 딸이 바로 구연서 씨입니다. 네. 그래서 큰 딸하고 나이 차이가 20년 차이가 나는 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아니라 딸이 태어난 거죠. 예. 그래서 집안의 결정을 해서 2004년도에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네. 큰아들인 현재 구광무 회장을 양자로 입적해서 그들에게 가게 된 겁니다. 또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뭐 요새 여성 경영인도 많은데 뭐 아들 딸이 중요해라고 하겠지만 또 이 가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전통처럼 전통이죠. 되어 뭐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이고 전통이었기 네, 네, 때문에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친자가 살아 계셨다 친자였다면 네. 소송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네. 아니 이 소송의 배경도 어떻게 보면은 두 딸의 입장에서는 사촌이죠. 네, 사촌 오빠가 되는 거죠. 오빠인데 이게 맞나 이런 의견이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내일 그러면 이제 추가 변론이 있을 겁니다. 변호사 사임 이슈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들은 역시 이 정말 우리 기업통 박주근 대표님 설명을 들으면 1차 변론과 큰 다른 결론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뭐 다른 얘기도 있나요 혹시? 네, 뭐 지금으로서는 그 김명식 여사와 두 따님 네. 세 분이 추가적인 증거 네. 뭐라든지 왜냐하면 그 합의서에 김명식 여사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야. 됐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합의서를 보면 이 본인 김영식은 아. 고 화담 회장님, 이제 구무회장이죠. 의사를 쫓아 네. 한남동 가족을 대표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의사를 쫓아라는 말은 이미 유지를 유지를 봤다는 네. 거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하기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LG라는 그룹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인화라는 네. 이미지가 있고요. 또 다른 여타의 기업과 다른 모습들, 의인상 뭐 이런 것도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 재산 상속 분쟁이 국민들의 기대와 합리적인 근거에 맞춰서 좀 마무리되기를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박주근 대표님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쩜 이렇게 네. 저희가 모르는 내용까지 쏙쏙 잘 설명해 주시네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였습니다.